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24년 문제를 보겠습니다. 재작년 국가직 7급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자주 출제됩니다. 1번 지문은 매년 출제되는 헌법조문입니다.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대통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6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경제력이나 조직력이 약한 사람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억제하거나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대통령 선거 기탁금 3억 원은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20% 납부하고 본선거 등록할 때는 80%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본선거 기탁금은 20% 미리 납부하게 한 것에 불과해서 이번 지문은 합헌 결정했습니다. 3번은 헌법조문 문제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권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은 공선법 조문 문제입니다.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권리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는 게 아니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4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재작년 지방직 7급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기억을 보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기억은 맞는 지문입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 기탁금 6천만 원을 반환해야 함에도 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선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해서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기억은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을 보겠습니다.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다액이라서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판례는 방금 전 본 판례와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20% 반환 안 해주는 것은 위헌이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안 해주는 것은 합헌입니다. 디귿은 수도 없이 보셨을 판례입니다. 부재자 투표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본문 중 오전 10시에 열고 부분은 투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부담을 줄이며 부재자 투표의 인계, 발송 절차의 지연 위험 등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는 투표 개시 시간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했고 투표 마감 시간은 합헌 결정했습니다. 디귿은 틀린 지문입니다. 리을도 자주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올해도 출제됐습니다.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이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비밀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리을은 틀린 지문입니다. 헌재는 합헌 결정했습니다. 작년 변호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거제도와 선거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 방금 본 작년 국가직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여서만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선거인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투표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기억은 맞는 지문입니다. 투표보조인 판례가 2개인데 다 합헌입니다. 니은은 판례 변경된 위헌 판례인데도 올해 변호사 시험에 처음 기출될 정도로 공선법은 위헌 결정한 판례가 매우 많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돈도 들지 않아 후보자 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니은은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은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해놓은 판례입니다. 틀린 지문인데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합헌입니다. 올해 총선도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로 치렀습니다.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걸 보면 합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디귿은 틀린 지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다른 선거제도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 리유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각급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개최하는 대담 토론회에 대한 참석 기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므로 그 초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관련한 평등권을 침해한다. 토론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리을은 틀린 지문입니다. 법원 행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사, 공단의 상근 직원에게 선거운동이나 정당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선법 조항들은 무더기 위헌 결정됐습니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 선거운동 금지, 처벌 조항도 위헌 결정했습니다.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번 지문에서 종교단체는 교회인데요. 목사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 결정했습니다.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번은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2명의 충북지사 후보에게 기간 조항을 어기고 근조화환 각 50개씩을 보낸 사건입니다. 헌재는 지나치게 장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인쇄물, 피켓, 현수막, 확성장치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및 게시 금지 등은 다 헌법 불합치 결정했고 확성장치만 합헌 결정했습니다. 확성기 소음 기준 부재 조항이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확성장치만 합헌 결정했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아버지가 어깨띠를 하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구공직선거법에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회계 책임자 등과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이었습니다. 후보자가 어머니를 지정했는지는 모르겠고 후보자 아버지가 어깨띠 착용해서 소송 계속 중에 위헌 제청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금지도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5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경정승진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거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기억을 보겠습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은 헌법에 18세 이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선거권 연령은 헌법이 아니라 공선법에서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틀린 지문입니다. 니은은 매년 출제되는 헌법조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니은은 헌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최고 득표자가 2인이면 국회에서 간선합니다. 정족수가 재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다수표는 4개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 예결위원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이렇게 4개입니다. 니은은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도 매년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규 자격 취득일 후 3년 이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디귿은 공직선거법 내용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지방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권은 국민에게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외국인에게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참정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理由를 보겠습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60일이 아니라 50일입니다.理由는 틀린 지문입니다. 대통령부터 70, 50, 30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자주 출제됩니다. 5급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1번 지문은 수도 없이 봤을 지문입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도 많이들 봤을 지문입니다. 보통선거라 함은 개인의 납세액이나 소유하는 재산을 선거권의 요건으로 하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종교,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은 공선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4번도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편차 상하 60%, 인구 비례 4대 1의 기준을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상하 60%가 아니고 상하 50%이고 인구 비례 4대 1이 아니고 3대 1입니다. 지방의원은 합헌인 인구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인구 비례 3대 1입니다. 만약에 8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50% 하면 12만 명이고 마이너스 50% 하면 4만 명입니다. 12만 명과 4만 명은 3대 1입니다. 더 자주 묻는 게 국회의원 인구 편차입니다. 합헌인 국회의원 인구 편차는 상하 33과 3분의 1%, 인구 비례 2대 1입니다. 입법고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1번은 매년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되는 법률상의 권리다.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인 선거권은 4개입니다.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의원 선거권, 지자체장 선거권, 이렇게 4개입니다.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지자체장 선거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판례가 2016년에 나왔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2번은 원칙을 물었으니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피선거권 자격에서 40세 이상의 국민일 것을 요건으로 할 뿐 거주기간의 제한은 없다.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요건으로 합니다.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는 지문도 자주 출제됩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규 자격 취득일 후 3년 이경과한 외국인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권은 인정해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국회 8급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 명부 또는 제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한다. 1번은 공직선거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2번은 공직선거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선거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입법 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란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3번은 판례 문장 그대로입니다. 3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 4번은 판례 문장 그대로입니다.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국내 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번은 4번과 같은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헌재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구급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것은 합헌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후원의 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구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에 비해 적고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도 크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판례에서 헌재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의 사망, 당내 경선 탈락으로 한정하고 있는 국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헌재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공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탈법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고 부당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헌재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선법 조항을 위헌결정했습니다. 경찰 2차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즉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국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정치적 의사표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헌재는 협동조합, 즉 농협과 수협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선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지방공사 상근 직원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없어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과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즉 공단의 상근 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여 공단 상근 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헌재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상근 직원에 대해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즉 공단의 상근 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공단의 상근 직원은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커서 공단 상근 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헌재는 안성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상근 직원에 대해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공선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법무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선법상 선거운동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헌재는 판례를 변경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현수막, 피켓 등 사용금지 조항은 다 위헌 결정했는데 확성장치는 합헌 결정했습니다. 공선법 소음규제 기준 부재 조항이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판례와 연관해서 합헌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의 게시, 인쇄물의 배부, 게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헌재는 확성장치를 제외한 벽보, 인쇄물 금지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또 어깨띠 등 표시물과 화환 등은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됐습니다.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만 합헌이고 나머지는 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집회나 모임이 금지되는 단체가 3개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이 3개의 관변단체는 모임이 금지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모임 금지 합헌 결정했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 진열, 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화환 설치나 어깨띠 등이 위헌 결정됐습니다. 확성장치만 합헌이고 나머지는 다 헌법에 위반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